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페스카로 전략기획팀 황이슬입니다. 지금부터 해외 사업도 강화하고 싶은 티어를 위한 보안 솔루션 앤 KMS 200% 활용 전략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럽,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자동차 사이버 보안을 국제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OEM들은 국가별 사이버 보안 법규에 대응하기 위해 티어에도 장기 사이버 보안을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페스카로에도 KMS 구축 방법이나 보안 솔루션 적용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실제 고객사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선별해서 오늘 웨비나에서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스카로가 KMS 및 보안 솔루션 관련하여 어떤 역량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에 최적화된 KMS를 OEM 및 티어에 성공적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또한 KMS 제어기, 생산 공장 진단 프로그램 3개 파트를 통합 개발하여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콘셉트도 도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적인 신뢰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픽스 140-2 암호 알고리즘 및 모듈 인증 획득은 물론 사이버 보안 국제 표준 및 법규를 준수하여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스카로는 글로벌 고객사 및 파트너사와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페스카로 보안 솔루션은 완성체 제작사 8곳에 160여 개 지역에 양산 적용되었고요. 차량용 반도체 제조사 8곳에 50여 종 모델에 대한 다양한 호환성도 확보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페스카로의 KMS 및 보안 솔루션 성공 사례에 기반하여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웨비나를 함께 해주실 페스카로 패널 3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는 자동차 전문 BM 이민표 팀장님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페스카로의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민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에 특화된 KMS를 설계하는 자동차 KMS 전문 PM 노준호 매니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KMS를 비롯한 IT 시스템 담당 PM 노준호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인베리드 제어기 환경에 최적화된 보안 기능을 구현하는 자동차 보안 솔루션 개발자 박경현 선임님입니다. 선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페스카로에서 자동차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박경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패널 3분과 함께 KMS 및 보안 솔루션에 대한 고민 해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OEM에서 KMS를 적용하라고 하는데 KMS가 왜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KMS 개념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민표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KMS라고 단어가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혹은 낯설게 다가서실 수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KMS를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KMS는 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이미 IT 산업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었고요. 저희가 메신저에 메시지를 전달할 때 암호화한다거나 혹은 전달받은 수신자가 이제 복구할 때 사용도 하고요. 그리고 금융거래할 때도 사용자 인증을 하는 인증서에도 KMS 사례가 바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의 KMS 요구사항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KMS는 안전하게 키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사용자에게 암호화키하고 복구화키 배포하고 수신처는 암호화키를 이용해서 정보를 암호화하고 수신처는 전달된 정보를 다시 암호를 해제하는 목적으로 복구화키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발신처는 암호키를 통해 정보를 암호화하고 수신처는 전달된 정보를 암호해제 목적으로 복구키를 이용하고 합니다. 팀장님, 그러면 자동차 산업에서 KMS에 대한 요구가 왜 증가하게 된 걸까요? 예, 배경은 자동차 사이버 보안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자동차의 커넥티비티 기능이 증가가 되면 소프트웨어 중점으로 개발되면서 다양한 사이버 보안 위협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커가 이슈 접근할 때
그 펌웨어 변조나 혹은 악성 코드를 통해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 사이버 보안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국제화를 하고 우리나라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가운데 OEM은 UN 레귤레이션 사이버 보안 레귤레이션과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 국제표준이 ISO SA 21434를 준수하는 배경으로 차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보안의 규제에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OEM은 KMS를 적용하여 양산화하고 있습니다. KMS는 생산되는 수백만 대의 자동차 대상으로 개별 귀화 인증서를 관리하는데요. 향후에는 ECU를 생산하는 협력사에도 KMS를 구축 운영하도록 지금 가이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KMS를 통해서 어떻게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걸까요? KMS는 차량이나 혹은 ECU의 키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앞서서 설명드렸는데요. KMS는 인가된 사용자만 차량이나 혹은 ECU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을 구성합니다. OEM별 KMS 요구사항은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큐어 디버그나 시큐어 프레시, 세고시 등의 보안 기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큐어 디버그 경우는 이슈를 접근할 수 있는 개별 패스워드를 요청하게 되고요. 시큐어 프레시 경우는 인증된 펌웨어만 사용될 수 있는 그 보안 기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세고시는 키를 이용해서 메시지의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러한 보안 기능들을 KMS에서 발급되는 키나 인증서를 통해서 통제하거나 재발급을 통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KMS를 통해서 출고 이후에도 차량과 이슈에 대한 키 변경을 통해서 보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KMS 구축 시 세고시도 적용하라는 요구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세고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다음 질문이 마치 연관이 있습니다. KMS와 세고시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이민규 팀장님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세고시 같은 경우는 이슈 간의 통신 메시지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 기능인데요. 브로드캐스트 통신을 하는 차량에서 어느 이슈가 언제 호출한 메시지인지 또는 언제 응답한 메시지인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흔히 사용되는 해킹 방법 중에 기존 메시지를 유의 변조하거나 재존성하는 공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세고시를 적용하면 보안 수준을 올릴 수가 있고요. 세고시는 이러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호출과 응답 메시지에 맵값과 프레시니스 밸류값을 포함해서 전송하게 되고요. 맵값 생성할 때 키값이 필요한데요. 이 키값을 KMS에서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세고시를 적용하더라도 오랜 기간 이 키값을 유지하게 되면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KMS에서 키 재발급을 통해서 맥값을 지속적으로 변경해가면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OEM 요구사항에는 키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도록 현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KMS를 통해서 세고시를 적용하면 메시지의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KMS 구축 방법이 궁금해요 라는 질문입니다. 민규 팀장님 이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미 KMS는 금융이나 IT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금융이나 IT 경우에는 KMS 기반이 이제 인터넷이나 네트워크 구조에서 구현이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의 KMS 경우는 OEM 요구사항을 분석부터 해서 서버 간의 연동, 그리고 ECU 키 주입, 보안 기능 활성화까지 고려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자동차 산업의 KMS는 IT 기술, 보안 기술, 인베디드 역량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 OEM 요구사항으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OEM 서버와 티어 KMS 서버를 연동하고 인증서를 통해 증명된 KMS만 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산 라인에서는 MCU 아이디를 확인하고 KMS의 아이디가 반영된 키를 생성하게 됩니다. KMS에서 생성된 키는 ECU 디버그 포트를 통해서 MCU의 안전한 공간인 HSM의 주입까지가 전체 시나리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KMS를 구축할 때는
통합 운영 방식 그리고 로컬 운영 방식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운영 방식에 대한 차이점을 알 수 있을까요? 예, KMS는 OEM 요구사항은 준수해야 되는 배경이 있고요. OEM별 요구사항의 차이는 있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제한 드릴 수가 있습니다. 통합 운영 방식은 중앙 시설물에 KMS를 구축을 하고 각 생산지에 키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KMS 구축되는 장소는 보안 시설까지 요구하는데요. 이미 마련된 물리적 보안과 안정된 시설에 KMS를 구축하고 각 생산지에 키를 발급하게 됩니다. 운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다만 많은 생산지의 키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있는 서버, KMS 서버의 사양도 함께 고려가 돼야 합니다. 또한 로컬 운영 방식도 있습니다. 각 생산 거점에 KMS를 개별로 구축하는 방식인데요. 개별로 운영되어 네트워크 구조가 통합 운영보다는 단순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각 생산 거점에 보안 시설도 준수해야 되고 전문 인력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생산지가 많을수록 운영 비용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KMS는 통합 운영 방식과 로컬 운영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도 이어지는데요. KMS 구축을 위한 OEM 요구사항이 궁금해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오준호 매니저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KMS 요구 사항은 OEM마다 천차만별이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하드웨어 스펙부터 키 질소도까지 자세하게 정의한 요구사항을 주시는 OEM도 있고요. 러프하게 키 또는 인증서를 관리할 시스템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시는 OEM도 있습니다. 시큐어 디버그, 시큐어 플래시, 세고시 등 보안 기능 요구사항도 적용 범위와 방식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OEM의 요구사항과 티어사의 상황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이 KMS 구축의 상태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OEM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KMS에 대한 정답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런데 페스카로는 KMS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 실제 사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진호 매니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여러 성공 사례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이제 티어인 KMS를 구축한 사례 중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와 진행한 고객사는 OEM별 KMS를 구축하는 것보다 하나의 KMS로 다양한 OEM의 요구사항을 이제 대응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OEM으로부터 받은 요구사항과 고객사의 확장 계획에 부합하도록 다른 OEM과 다른 제어기 추가를 고려하여 유연성과 확장성을 갖춘 KMS를 구축해 드렸습니다. OEM과 제어기를 직접 등록하고 매핑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KMS 구축으로 앞으로의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KMS 요구사항을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별 제어기별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어서 지정된 사용자만이 보안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을 했기 때문에 보안성을 향상시켰고 업무를 체계화, 자동화해서 효율성과 편리함을 크게 높여드렸습니다. 그러면 OEM마다 다른 보안 기능 요구사항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프로젝트마다 시큐어 디버그, 시큐어 플래시 등 OEM의 요구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용할 암호화 알고리즘, 전자 서명 유형 등 OEM이 요구한 보안 기능에 딱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렸습니다. 최근 점점 더 많은 OEM에서 KMS 도입을 요구하면서 많은 티어사 담당자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듯합니다. 수동적으로 요구사항만을 맞춰 개발하는 업체보다는 전문적으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티어사의 상황에 맞춰 적용할 수 있는 업체와 협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관 부서나 OEM과 소통하면서 요구사항을 조율하고 고객사에 최적화된 보안 컨셉과 보안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기업이면 더욱 좋습니다. 네, 딱 페스카로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페스카로는 OEM과 티어의 KMS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를 통해 고객사에 최적화된 KMS를 제안드리고 또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질문 정말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KMS를 도입함으로써 제어기 생산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노진우 매니저님,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KMS라는 공정이 추가되면 그에 따른 사이드 이펙트가 우려되시죠. 서버 고장 또는 네트워크 에러가 발생하면 라인이 멈추지는 않을지, 공정 추가로 생산성이 떨어지지는 않을지, 라인 확장에 따른 추가 구축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지 하는 걱정이실 겁니다. 특히 해외에 생산 설비를 두고 계시다면 더욱 신경이 쓰이시는 부분일 겁니다. 고객사의 조건과 OEM의 요구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업체와 협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페스타로 같은 경우에는 KMS를 통해서 이 사이드 이펙트를 KMS 구축 시 발생하는 이 사이드 이펙트를 어떻게 감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사이드 이펙트 감소에 최적화된 KMS를 구축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생산 시간 증가 최소화, 통신 장애로 인한 생산 중단 최소화라는 두 가지 포인트를 극대화해서 최적의 생산 라인 연결 컨셉을 도출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KMS를 구현했습니다. KMS 서버가 사전에 키를 다수 생산해 놓고 정해진 시간, 예를 들면 라인 유효 시간에 각 라인의 EOL 공정 프로그램과 서버가 통신하여 라인의 일정량의 키를 전송합니다. 다시 생산이 시작되면 EOL 공정 프로그램은 미리 받아둔 키를 이용하여 키 주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필요할 때 키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키 주입할 때마다 매번 서버와 통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추가되는 단위 생산 시간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미 라인이 충분한 개수의 키를 서버로부터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 이슈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했습니다. 또 중앙 집중형 서버이기 때문에 라인을 확장할 때마다 추가로 서버를 구축하지 않아도 되므로 확장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 KMS를 통해 효율성과 안정성, 생산성까지 확보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페스타루처럼 KMS 구축 시 사이드 이펙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안드리는 업체와 협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OEM이 요구하는 대표적인 보안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에는 박경현 선생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OEM, 그러니까 완성차 제작사에서 요구하는 보안 기능은 차량의 안전성, 해킹 방지, 개인정보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술적 보장을 포함합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보안 기능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큐어붓입니다. 시큐어붓은 차량의 부팅 과정에서 시스템의 무결성을 검증한 후에 실행하는 동작으로 악성 소프트웨어나 변조된 펌웨어가 제어기 내에서 실행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서명된 펌웨어만 노출하고 소명이 없는 펌웨어에 대해서는 부팅을 차단함으로써 차량의 시스템이 오염되거나 해킹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런타임 튜닝 프로텍션입니다. 시큐어붓이 부팅 과정에 적용되는 보안 기능이라면 런타임 튜닝 프로텍션은 제어기 시스템이 실행 중일 때 적용되는 기능입니다. 줄여서 RTP라고도 하는데요. 이 RTP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제어기 동작과 관련된 중요 데이터 영역의 무결성을 실시간으로 검사함으로써 제어기 동작 중에 외부 공격으로부터 데이터가 변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스템의 안전성과 예측 가능한 동작을 보장합니다. 네, 이어서 시큐어 디버그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시큐어 디버그는 JTAG과 같이 디버그 인터페이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서 양산 출시 이후에 외부에서 디버깅 포트를 통해 제어기 내에 존재하는 민감한 정보에 대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디버그 포트 자체를 완전히 비활성화하거나 인증된 사용자만 디버깅 모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어해서 공격자가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악성 소프트웨어를 삽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패스워드나 챌린지 리스탄스 기반의 인증 방식이 사용되고요. 제어기별로 혹은 제어기 모델별로 패스워드 개별화 사양을 요구하는 OEM도 있습니다. 다음은 액세스 컨트롤입니다. 액세스 컨트롤은 차량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고 제한하는 기능입니다.
특정 사용자나 프로세스만이 민감한 데이터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어합니다. 차량의 중요한 구성 요소나 데이터를 보호하고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대표적으로 UDS 0x27 서비스나 DEC, 맥 적용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설명이 뒤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큐어 플래시, 시큐어 스토리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시큐어 플래시는 차량의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 소프트웨어나 펌웨어를 안전하게 업데이트하는 기능입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암호화된 통신을 사용하거나 혹은 신규 펌웨어에 대한 전자서명을 검증하여 인가된 펌웨어에 대해서만 리프로그래밍을 허용합니다. 또한 플래시 메모리에서의 데이터 쓰기 권한 자체를 제어를 해서 외부에서의 변조나 악성 코드 삽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큐어 스토리지는 보안 기능 동작에 필요한 암호화 자산을 안전한 영역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차량 내부의 중요한 데이터, 예를 들어 암호키라든지 패스워드, 인증서 등을 암호화해서 보호함으로써 외부 공격자가 해당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변조할 수 없도록 합니다. HSM이나 메모리 프로텍션과 같은 요구사항이 이 시큐어 스토리지와 함께 도입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OEM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세고시라든지 FOTA, 보안 코딩 준수, 정적, 독립적 검증 수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보안 기능은 차량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고 외부 공격이나 비인가 접근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네, 선생님이 보안 기능을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차량은 악성 공격에 취약해지고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원격 조작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외부 공격을 차단하거나 탐지하기 위해서는 페스카로의 자동차 사이버 보안 전문 솔루션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질문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OEM의 보안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게 어려워요? 라는 질문인데요. OEM마다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할 때 자체적인 표준이나 정책,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혹시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팁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OEM이 전달해 준 보안 요구사항이 때로는 모호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 시큐어 굿이나 시큐어 플래시와 같은 보안 기능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개념일 수 있지만 각 OEM에서는 이런 용어를 다르게 정의하거나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OEM 보안 요구사항을 예로 들어 몇 가지 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안 요구사항의 아레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여러 요구사항들 간의 문맥을 통해 구현이 필요한 항목들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암호키가 사용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키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주체, 키를 주입하는 시점, 그리고 업데이트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OEM에서 시큐어 플래시 기능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그 각각의 주체들, 다시 말해 제어기나 EOL, KMS 혹은 OEM 자체적으로도 적용해야 하는 요구사항은 서로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팁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N사의 시큐어 플래시 요구사항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1번 요구사항. KMS는 시큐어 플래싱을 위한 전자서명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필수 암호화 자료를 저장해야 한다. 1번 요구사항에서는 명확히 KMS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구사항을 통해 KMS가 시큐어 플래시용 전자서명을 생성하는 주체이자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주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요구사항입니다. 서명 인증서는 참조된 역할이 플래시 롤리 블록에 서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승인되어야 한다. 이번 요구사항에서는 1번 요구사항과는 달리 주체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번 요구사항을 통해 펌웨어에 대한 전자서명을 생성하는 주체는 KMS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요구사항은 KMS와 KMS를 사용하는 사용자 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KMS 사용자는 서명 권한을 가진 특정 역할에 맞는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해당 역할이 없으면 새로운 펌웨어에 대한 서명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요구사항 간 문맥을 통해 실제 구현이 필요한 사색 항목을 노출하고 각 주체들의 역할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3번 요구사항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번 요구사항입니다. KMS는 전자서명을 위해 RSA, SSA, PSS를 사용해야 한다. 자, 3번 요구사항에서는 KMS가 전자서명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구사항에서 제어기 개발자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UGS 기반으로 펌웨어를 리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는 RSA 전자서명 검증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4번 요구사항입니다. MES는 시리즈 장치가 시리즈 키와 함께 공장을 떠나도록 보장해야 한다. 자, 만약에 KMS의 운영 주체가 티어라고 했을 때 이 요구사항에서 말하는 키는 티어의 KMS에서 생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구사항이 OEM 공정이 아닌 티어의 생산 공정에 적용되어야 하는 요구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각 주체들은 어떤 기능을 제공해야 되는 건가요? 먼저 티어의 EOL에서 KMS는 MES와 연동해서 RSA 공개 키를 MES로 전송해야 합니다. MES는 다시 제어기에게 그 키를 전송하고 마지막으로 제어기는 MES로부터 전달받은 RSA 공개 키를 프로그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어기 개발자들은 또 이 요구사항으로부터 몇 가지 질문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개 키를 제어기 어디에 저장해야 하는지, P플래시의 하드코딩에서 저장해도 되는지 혹은 HSM에 저장해야 하는지, 혹은 RSA 공개 키를 공정 프로그램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전송받아야 하는지, UGS를 통해 전송을 받으면 되는지, 받을 때는 무결성만 유지하면 되는지, 암호화되어야 하는지, 만약 암호화되어야 한다면 어떤 키로 또 어떤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해야 하는지 등과 같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생겨나는 이 질문들을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다음 5번 요구사항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ECU는 HSM을 시큐어 플래싱을 위한 트러스트 앵커로 사용해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RSA 공개 키를 HSM에 저장하고 HSM을 통해 전자서명을 검증한다면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4번 요구사항에서 생겼던 첫 번째 질문이 이 5번 요구사항을 통해 명확해졌습니다. 이렇게 OEM의 보안 요구사항을 분석할 때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 어떤 시스템에 또 어떤 기능을 구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항목이나 기능을 식별하고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OEM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셔서 집중이 잘 됐습니다. OEM의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이 웨비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님 그러면 혹시 또 다른 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몇 가지 팁을 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일한 요구사항이지만 방법론이 다를 수 있다. 다음은 L사의 시큐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보안 요구사항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1번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이미지는 ECDSA로 서명해야 한다. 2번 요구사항, 이미지 해시의 서명을 얻기 위해 OEM 코드 사인 서버 접근을 위한 코드 사이닝 클라이언트를 제공한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M사의 시큐어 플래시 요구사항에서는 리프로그래밍 시 RSA 알고리즘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L사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ECDSA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요구사항에서 OEM 코드 사인 서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L사에서는 OEM이 직접 사이닝 서버를 운영하고 키를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OEM의 EOL에서 직접 ECDSA 공개 키를 프로그램하거나 OEM으로부터 생산용 공개 키를 전달받아 티어 EOL에서 프로그램하는 방식으로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꿀팁 공유 감사합니다. 혹시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팁은 시큐어 북과 RTP와 같이 펌웨어에 대한 무결성 검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OEM에서 루트 오브 트러스트를 요구하지만 제어기 부팅 시간 제약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큐어와 RTP 기능을 적절히 사용하여 부팅 타임에 검증할 대상과 런타임 중 검증할 대상을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6번째입니다. 세고시와 같이 통신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신 대상이나 보호 대상, 그러니까 보호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세고시는 일반적으로 대칭키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보안 기능이기 때문에 현재 개발 중인 제어기가 통신하는 제어기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메시지들을 보호해야 하는지, 사용하는 키는 제어기별로 유니크한지 혹은 공통키를 사용하는지, 또 프레시니스 밸류를 관리하는 제어기가 별도로 있는지 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신우님께서 OEM 보안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팁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OEM마다 사용하는 용어는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보안 요구사항들은 대체로 유사하다고 합니다. 오늘 공유드린 팁을 활용하여 OEM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정확히 해석하고 상세 항목들을 정의하고 또 구현해야 하는 기능을 명확히 한다면 보안 요구사항 분석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안 기능을 구현한 뒤 산출물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선생님께 드립니다. 요구사항을 정확히 분석했다면 산출물을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산출물은 기술적이지만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보안 요구사항에서부터 각 보안 기능의 구현, 검증 과정, 그리고 수정 사항까지 전체적인 추적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각 요구사항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문서화하고 이를 검증 및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보안 요구사항이나 기능 구현, 검증 과정에서의 변경이 생겼을 때 버전 관리를 통해 문서에 기록해야 하며 언제, 무엇이, 왜 변경되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어기 협력사들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제출해야 되는 문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4가지 문서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안 요구사항 명세서입니다. 고객의 보안 요구사항을 정확히 분석하고 해당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보안 기능을 도출합니다. 예를 들어 인증, 암호화, 접근 제어, 무결성 검증 등 필요한 보안 기능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하고 요구사항과 실제 구현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안 기능 상세 설계서. 보안 기능을 설계할 때 각 보안 요소들이 어떻게 시스템 내에서 상호작용할지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호화가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하고 해당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계를 이 문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안 검증 계획 및 결과 보고서. 보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능별 단위 테스트와 통합 검증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테스트가 이루어진 환경을 기록하고 테스트 과정에서의 보안 취약점은 없는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해서 테스트 결과를 상세하게 기록해서 검증합니다. 이때 자동화된 보안 검사 도구나 펜테스트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4번째 문서입니다. 위험 평가 및 대응 문서. 보안 기능을 구현했다면 남은 위험 요소들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응 필요시에는 추가적인 보안을 적용하거나 시스템 모니터링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네, 테스트하고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고객사가 OEM의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안 솔루션 그리고 산출물까지 고민 있으시다면 스타로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혹시 아쉬운 분들을 위하여 웹이나 사전 등록하실 때 문의 주신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들 중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앞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질문 6개를 선정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생산 라인에 KMS를 적용함으로써 생산 라인의 번거로움은 없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노준호 매니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담당자 지정 및 역할 수행으로 업무량 증가에 대한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EOL 공정 프로그램이 설치되다 보니 이를 관리하실 담당자가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이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가 증가되는 상황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설치했던 KMS들은 처음 KMS 구축 시 KMS 서버와 연동하실 때 EOL 공정 프로그램의 설정 등 조작이 필요하지만 이후 운영하실 때는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별다른 조작이 필요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자동화 및 이슈 대응 설계가 가능한 경험 많은 업체와 논의하셔서 적절한 솔루션을 적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음성이 끊긴다고 하시네요. 혹시 다른 분들도 음성이 끊기시나요? 다른 분들께서는 괜찮으신가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잘 들린다고 해주셔서 그러면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다음 질문은 KMS 생산 현황 모니터링 사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KMS는 프로세스 전 과정이 추적 가능하며 이슈 발생 시 실시간으로 이상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가 구축해드린 KMS는 서버의 키 생성 현황, 그리고 생산 설비와의 통신 상태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키 주입 결과도 구축 모델에 따라 실시간 또는 일 단위로 확인 가능합니다. 전에 KMS를 구축해드린 고객사에서도 해당 기능을 이용하여 생산 설비 현황과 키 주입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이슈 발생 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입 실패가 발생한 경우 라인 공정 프로그램들을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는 등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산 라인에도 추가 개발이 필요한가요? EOL 공정 프로그램은 왜 필요한가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 중 EOL 공정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키를 주입하는 EOL 공정 프로그램은 기존 라인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 있기는 합니다. 기존 프로그램에 KMS 서버와 암호화 통신 및 키 주입, 주입 결과 전송 기능을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저희의 경험상 라인 프로그램 업체가 사이버 보안과 KMS 요구 사항에 익숙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EOL 공정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 및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추가 설치되는 EOL 공정 프로그램은 KMS 서버와 기존 프로그램 사이에서 KMS 중계에 필요할 시 키 가공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단위 생산 시간이 많이 증가하는지,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궁금해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박병현 선생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페스카로 KMS는 생산 시간 증가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KMS 적용으로 인한 제어기 생산 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어기가 공정 프로그램으로부터 데이터를 전달받고 저장하는 과정에 대한 시간만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사례를 들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KMS가 전달하는 데이터 패키지 자체를 512바이트 기준으로 했을 때 제어기 한 대당 약 2.5초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큐어 디버그 패스워드와 시큐어 플래시를 위한 펌웨어 안복과 용키 그리고 전자서명 검증 용키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를 HSM에 저장하는 케이스였는데요. 여기에는 통신 시간뿐만 아니라 데이터 기밀성 유지를 위한 복호화와 무결성 검증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생산 시간 증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KMS 구축식 기간과 비용이 궁금해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이민배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마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실 때 가장 고민하시는 게 구축했을 때 시간 그리고 비용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페스카로는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 범용화할 수 있는
KMS 솔루션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추가 OEM 기능까지 고려해서 KMS를 구축한다고 보면 1개월 안팎으로 KMS 서버는 구축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생산 시설의 이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혹은 연동 그리고 검증하는 부분까지 하게 되면 추가적인 기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비용의 경우는 OEM 요구 사항에 따라서 KMS를 구축하는 서버의 수와 그리고 운영 방식이 결정이 됐는데요. 이 부분도 OEM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라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별도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전 질문입니다. 국내 H제작사의 KMS도 구축 가능한가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팀장님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H사에서 KMS 요구사항을 배포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저희 쪽에도 많은 문의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작사의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서 KMS, 저희 페스카로의 KMS의 현재 반영 중이고요. 다만 아직 협력사 쪽에 배포하는 KMS 요구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저희도 아직 개발 중인 점을 좀 양해해 드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요구사항이 확정이 돼서 4월부터는 페스카로의 KMS가 H사 요구사항을 준수해서 구축할 수 있다고 제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 KMS 관련해서 지금 업체를 찾고 계시다면 저희 페스카로에도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6개의 사전 질문을 모두 다뤘고요. 아쉽지만 이제 웨비나를 마칠 시간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웨비나 소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오늘 웨비나에 어느 부분이 도움이 되었고 어느 부분이 아쉬웠는지 솔직한 소감을 작성해 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 더 좋은 웨비나로 돌아오겠습니다. 가장 유익한 의견을 주신 3분께는 신세계 상품권 5만 원권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MS 및 보안 솔루션에 대한 실무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들어온 실시간 질문을 한 개 정도 다뤄보면 어떨까요? 팀장님께서 답변을 가능하실까요?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HS 모듈을 어느 제품이 쓰는지를 좀 문의해 주셨고요. 페스카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HS 모듈이 필요 유무는 보안 레벨을 레벨 2나 혹은 레벨 3를 요구하는 범주에서 이제 판가름이 되는데요. 페스카로는 이미 픽스 140 시큐리티 레벨 2의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어서 만약 소프트웨어 레벨로 KMS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면 페스카로 자체 솔루션을 통해서 KMS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피스 레벨 3를 요청하는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제공하는 모듈을 별도로 장착을 해서 KMS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질문은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HSM에서 관리되지 않는 키를 사용하여 트러스트 앱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보안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나요?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부분은 앞서갖고 좀 배경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웨비나 끝나고 나서 제가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PLS나 보안 솔루션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저희 쪽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별도로 웨비나 끝나고 죄송합니다. 저희 PMS랑 죄송합니다. 이게 생방송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PMS랑 보안 솔루션 관련해서 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페스카로에 메일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솔루션 전문 기업 페스카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